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TV 이지원입니다. 최근 유명인의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비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TV에서는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만나보았습니다. 빌려준 돈이 거액이던데 그 큰 돈을 빌려주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첫째로 자기가 추신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메이저리그에 들어가게 되면 연봉을 100억 이상 받을 텐데 자기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자기 아들의 명예가 있는데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도 아니고 해서 하니까 자기가 지금 당장 돈이 아주 절박하게 필요하니까 빌려달라고 해서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빌려주게 됐습니다. 그때 빌려준 돈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됐는가요? 처음에 추신수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빌려준 돈은 5억 원이고 그 이전에 사천에 사는 조 씨라고 하는 조모 씨가 저한테 돈을 빌려간 게 3억 원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추신수 아버지랑 그 조 씨는 같이 동업을 하는 동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 씨가 이후에는 사천시 의원이 되는데 그때에 그러니까 3억 원을 먼저 빌려갖고 이후에 저기 5억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해서 3억 원도 안 갚는데 내가 왜 돈을 빌려줘야 되느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추신수 아버지하고 같이 와서는 자기 아들이 메이저리그에 입성할 수 있는 선수이고 그렇게 되면은 연봉을 100억 이상 받는다. 그런데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추신수라는 그 선수를 보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추신수 아버지는 제가 그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었고 와서 하는 얘기만 이렇게 정확하게 듣고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을 자기가 추신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연봉 100억 이상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추신수가 가장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에 추신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다라고 적혀져 있고 해서 저는 별 의심 없이 돈을 5억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추신수 선수 아버지니까 그걸 믿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큰 돈을 못 받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채무관계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진행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그래서 2011년도에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판결을 받았는데 앞에 그러니까 조 씨가 빌려간 3억과 그 추신수 아버지가 빌려간 5억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추신수 아버지가 앞에 3억도 자기가 책임을 진다라는 각서를 쓰고 1,000만 원을 더 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2012년도에 그 세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해서 모두 다 승소를 했는데 판결 내용이 판결 이전일까지는 법정 채무액인 원금과 이자 5%를 갚아야 하고 판결 이후부터는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돈은 추신수 아버지가 서명해 놓은 5억과 1,000만 원에 대해서도 13억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연간 20%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3억 2천만 원 정도인데 형사재판 시 5억의 공탁을 걸었기 때문에 그 공탁을 제가 회수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못 받고 있는 돈은 8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8억 3천만 원? 저
공탁금 5억 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원금은 회수하신 건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민법 제479조에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채무가 만들어져서 그 채무로 인해서 비용과 이자와 원금이 있다면 일부를 상환하게 되면 비용과 원금을 먼저 공제한다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억 원을 제가 돌려받았지만 그때 당시 형사소송을 할 당시에는 제가 10억 4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5억 4천만 원의 공탁금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8억 3천만 원 정도가 5억 4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자의 일부만 돌려받았지 원금은 하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 네. 피해자분께 어떻게 변제해 주겠다고 했었나요? 이 사람들은 마치 제가 그 자기네들의 사업을 방해한 것처럼 네. 형사 재판 이후에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해도 통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전화를 3번을 시도를 했는데 전혀 받지 않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자를 3번이나 날려놓고 있는데도 아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살고 있는 그 형태를 보면 네. 주소지는 부산에 있는 모처의 원룸에다가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룸에서 일부 생활을 하고 일부는 지금 주진수가 사준 그 아파트에서 생활한다는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주지도 찾아가 보신 적도 있으신 거죠? 20분 이상 찾아갔었죠. 찾아갔었는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추수민 씨에게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민사법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재산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로 이 사람은 아무 소득도 없고 아무 재산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신수가 매월 주는 어떤 용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결도 나왔는데 네. 이게 남의 돈을 안 갚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자기 앞으로 재산을 전혀 하지 않는 이유도 남의 돈을 떼먹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예 처음부터 네. 떼먹으려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재산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형사소송을 하는 당시에 법정에서도 민사법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가 돈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안 갚아준다. 이렇게 쉽게 말해 배째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일부 사람들이요. 네. 빌려준 돈이 네. 투자금이었다는 말이 있어요. 네네. 투자하신 건 아니었던가요? 네티즌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차용증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약정서를 작성을 했어야겠죠. 네. 그러면 투자약정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얼마를 투자하고 그 사업을 성공하는 데 얼마의 기간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투자한 데 대한 이익을 얼마만큼 배당해 줄 것이다. 이게 적혀져야 되겠죠. 그런데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차용증서에는 단 차용증서만 있고 이자조차도 적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네. 금방 준다고 해서 이자도 워낙 짧은 기간에 네. 급히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자도 없이 그 돈을 차용해 주게 됐습니다. 2주일만 사용하면 된다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형사적으로도 민사는 아까 들었는데 형사적으로도 고소를 하셨나요? 네, 2014년도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민사소송을 해서 2012년도에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토대로 해서 2014년도에 형사소송을 다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6년도에 형사 1심, 형사 2심에서 형사 1심과 항소에서 조모 씨에게는 징역 4년, 그 다음에 추신수 아버지한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추소민이가 법원에서 기소를 했던 내용은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추소민이가 추신수 아버지가 5억 원에 대해서 추징금 5억 원에 대해서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걸므로 인해 가지고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면했던 겁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만약에 공탁을 걸고 대형 로펌을 두 군데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대형 로펌을 두 군데를 사용하는 그 돈으로 피해자와 갚고 합의를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은 대형 로펌 살 돈은 있어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주기는 아까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억 원은 공탁금으로 그러니까 추징금으로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5억 원을 공탁금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추신수 아버지는 형사법에 대해서는 구속을 피하게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기는 원금을 줬다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법 제479조에는 비용과 이자를 먼저 공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입었던 피해 전체액은 10억 4천만 원에 10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과 차용증이 5억과 1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제한다 하더라도 약 5억 3천만 원의 비용과 이자가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5억은 그 이자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을 제가 돌려받았습니다. 총 그러니까 받지 못했던 기간이 10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지원이었습니다.